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 이수빈 씨인가요? 저는 박성재 부친 박진석입니다. 슈울츠 그룹 회장이 직접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선 수빈. 할 수 있어.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은 수빈 앞에서 박진석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성재와 100일 계약 연애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헤어지려 했던 아내의 거짓말. 자네가 상당히 무례하게 굴었다는 얘기를 들었네. 사실인가? 하지만 수빈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내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는 건가? 박진석의 손에서 탐정 보고서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걸 느꼈습니다. 슈올츠 회장실의 대형 창문으로 오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세계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을 가득 메운 조사 자료들,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건 일주일 전 성재의 방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눈빛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저 이수빈이라는 사람과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만약 반대하신다면 잠시 숨을 고른 성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박진석은 깜짝 놀랐어요.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진심이라는 건가?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침실에서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스킨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성재가 만나는 여자 얘기 들었어요?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곤 다시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아가씨요? 고성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냉기가 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요. 어떻던가?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고성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성재 오빠 친엄마도 아니시면서 왜 간섭하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네. 고성희가 거울 속에서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직업도 불안정하고요. 유튜버라고 하는데 뭐 그거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성재가 순진해서 예쁜 얼굴만 보고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박진석은 말없이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재의 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최근 성재는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의욕 없던 모습은 어디 가고 회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불량 부품을 납품하려던 협력업체를 적발했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지 겉모습만 예쁜 여자를 만나서 생긴 거라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박진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게.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이수빈이라는 사람 연락처 찾아서 전화 연결해줘.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30분 후 박진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이수빈 씨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 연결해.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빈 씨인가요? 저는 박성재 부친 박진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 수빈의 목소리가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아버님이라고? 벌써? 하지만 그 순박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낼 수 있나?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네, 물론입니다. 수빈의 대답이 너무 빨라서 박진석이 미소 지었어요. 같은 시각, 수빈의 집. 수빈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가 뭐라고 한 거야. 거울을 보며 얼굴을 감쌌어요. 아버님이라니, 미쳤어, 정말. 수빈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지?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옷을 하나씩 꺼내며 고민했어요.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오후 2시 슈울츠 본사 앞. 수빈은 거대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시죠. 수빈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박진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게. 박진석이 소파 쪽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내려놓고 수빈을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성재와 100일 계약 연애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박진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100일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라는 건가?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100일이 지나도 서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땐 1년을 더 만나보자고 했어요. 1년? 박진석이 되물었습니다. 네. 수빈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될 수도 있죠. 어쩌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게 계속 함께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요? 박진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려는 걸 애써 참았어요. 솔직하네. 그 모습이 막내딸 영나를 닮았습니다. 사랑 앞에서 수줍어하면서도 진심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요. 얼마 전에 내 집사람을 만났다지. 박진석이 화제를 바꿨어요.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상당히 무례하게 굴었다는 얘기를 들었네. 사실인가? 박진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수빈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빈이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려 한 쪽은 사모님이셨습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폭력? 네.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성재 오빠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수빈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때리려고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각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제 가족의 사업체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하셨고요. 수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목적이냐고, 얼마면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계속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성재 오빠의 친어머니도 아니시면서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먼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수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수빈의 말이 진실이라면 고성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수빈이 혼란스러워하는 박진석을 보고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을 박진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상 속에 고성이가 보였어요. 수빈 앞에 서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제 친구가 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잃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하려고요. 수빈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과의 만남이 통째로 녹화됐습니다. 영상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으로 해결하자. 얼마면 되겠어? 5억? 10억? 그리고 협박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각서 안 쓰면 내 가족은 끝이야. 내가 그 정도 힘은 있어. 박진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자신이 아는 고성이가 아니었어요. 26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박진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박진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내 아내가 신뢰를 범했구만. 괜찮습니다. 수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빈은 소파 끝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수빈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만나실 때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명품 가방 안에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보게. 박진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가죽 표지에 금색 장식이 있는. 수빈이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제게 할 말을 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대본을 확인하듯이요.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어요. 26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보면서 사람을 만났다고? 그 수첩에 뭐가 적혀 있을 것 같은가? 확실하진 않지만 수빈이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이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하은이가 그날 저를 몰래 촬영했잖아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수빈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여기요. 이 부분에서 사모님 가방이 잠깐 열려 있어요. 수첩만 있는 게 아니라 서류 봉투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박진석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뭔가가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차렸나?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수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밤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영상을 100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박진석은 수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단순히 예쁜 외모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관찰력도 뛰어나고 끈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직접 증거를 찾겠다는 건가? 네. 수빈이 고개를 들어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재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알고 있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도 알 권리가 있으시고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수빈이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께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제가 각서 쓸 용의가 있다고요. 난 직접 만나서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사모님은 분명 오실 거예요.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수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때 제가 녹음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유도할게요. 돈 얘기, 협박, 모든 걸요. 만약 들키면 안 들킬 겁니다. 수빈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유튜브 하면서 장비 다루는 건 익숙하거든요. 작은 핀 마이크 같은 거 옷에 숨기면 절대 안 보여요. 박진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젊은 여자의 배짱이 대단했어요. 혹시 자네 탐정이라도 하고 싶었나? 수빈이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사랑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박진석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좋아. 해보게.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야 해. 네, 아버님. 수빈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자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박진석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이분이 뭘 하든 최대한 지원해주게. 안전도 확보하고. 박진석이 수빈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뿐이야. 수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직이 아니라 확정이지. 박진석이 씩 웃었습니다. 내가 허락했으니까. 3일 후 한적한 카페. 수빈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카디건 안쪽 옷깃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박진석이 보낸 경호원 2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빈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왔네. 고성희가 수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수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작게 냈어요. 고성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려고요. 각서 쓸 마음 먹었다며?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성재 오빠한테도 제가 왜 헤어지는지 말하지 말아주세요.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기껏 조건이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뿐이니까. 그럼. 수빈이 가방을 열었어요. 얼마면 되나요? 오.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도 받을 거야? 당연하죠. 수빈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위로금이라도 받아야죠. 저도 100일 넘게 시간 투자했는걸요. 고성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너도 결국 돈이 목적이었구나.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수빈은 속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얼마면 되겠어? 고성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수빈이 봤던 그 수첩. 고성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5억 정도면 어때? 너 같은 애한테는 충분한 돈이지. 5억이요? 수빈이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와, 성재 오빠 집안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당연하지. 고성희가 으스댔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후계자 되면 그 정도 돈은 껌값이야. 근데 너 같은 애가 끼어들면 안 되거든. 알겠어? 근데 사모님.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우진 씨만 밀어주세요? 성재 오빠도 아드님인데. 고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아, 죄송해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성재 오빠가 워낙 능력도 좋고 착하잖아요. 능력? 고성희가 코웃음 쳤어요. 성재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진짜 실력자는 우리 우진이지. 게다가 우진이는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고. 수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성재 오빠는 양자 같은 거지, 뭐. 고성희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남의 자식이랑 내 자식이 똑같을 순 없잖아.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수빈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인데. 고성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각서야. 서명만 하면 5억 바로 줄게. 계좌번호 알려줘. 수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사모님,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고성희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요. 수빈이 순진한 척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처음은 아니실 것 같아서요. 사모님 같으면 완벽하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고성희의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당연하지. 우진이한테 접근했던 여자들 다 정리했어. 돈으로 안 되는 건 다른 방법으로도 했고. 다른 방법이요? 수빈이 눈을 크게 떴어요. 고성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협박도 하고 소문도 퍼뜨리고 뭐 여러 가지지. 우리 우진이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수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사모님. 그러니까 너도 순순히 각서 쓰고 돈 받아가는 게 좋아. 고성희가 펜을 수빈에게 내밀었어요. 안 그러면 뭐 내 가족 사업체 문 닫는 건 일도 아니거든.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어요. 펜을 받아드는 척하다가 수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고성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수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셨잖아요. 돈도 명예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행복하세요? 수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서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어요. 분노, 슬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서명해.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뭐? 고성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성재 오빠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수빈이 각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 대화 다 녹음됐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 옷에 녹음기 있어요. 수빈이 카디건을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 협박, 다른 여자들 정리했다는 것, 성재 오빠 무시하는 것, 전부 다요. 고성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빈의 옷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밖에서 경호원 2명이 들어왔어요. 수빈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경호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성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네. 수빈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비겁하게 나오셨으니까요. 전 제 방식대로 맞섰을 뿐이에요. 이 녹음은 증거로 안 돼.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불법 녹음이야.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수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법률 공부 좀 했거든요. 고성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한테 이거 보여줄 거야? 이미 보고 계세요. 수빈이 귀에 낀 작은 이어폰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송출되고 있어요. 아버님께로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의 차 안. 박진석은 이어폰을 끼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박진석이 이어폰을 뺐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저 아가씨 대단하군. 박진석의 입경리가 올라갔습니다. 배짱도 있고 머리도 좋고 게다가 법까지 알아.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분입니다. 비서실장이 동의했어요. 우리 성재 녀석 복 터졌어.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저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지. 그런데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께서. 알아.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들었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앞. 수빈이 나왔을 때 박진석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박진석이 내렸습니다. 아버님. 수빈이 놀라서 달려갔어요. 수고했네. 박진석이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다 들으셨어요? 수빈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야.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게 아니야. 원래 이랬던 거지. 난 그냥 몰랐을 뿐이고. 그래도. 수빈 씨. 박진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자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야. 진실을 향한 의지였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나? 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진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26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던 사람이 말하는 거야.
진실만큼 값진 건 없어. 자네가 그걸 내게 돌려줬네. 아버님,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성재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박진석이 수빈의 어깨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수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석이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고성이가 보였어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가세. 박진석이 차 문을 열었어요. 성재한테 전화해봐.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어야겠어. 네. 수빈이 놀라서 물었어요. 축하해야지.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큰일 해냈는데. 수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컸습니다.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카페가 멀어졌습니다. 고성희의 모습도 작아져 갔어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건 때로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지. 수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재였습니다. 받았어요. 오빠. 수빈아.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어. 괜찮아? 성재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수빈이 박진석을 힐끔 쳐다봤어요. 성공했어. 진짜?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다 됐어. 이제 우리 정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성재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정말 고마워.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용감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요. 차는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날 수빈이 보여준 영상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6년 동안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살았던 건가? 박진석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나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던 고성희의 모습, 성재를 대놓고 무시하던 태도, 오직 우진만을 편애하던 모습들. 당시엔 단순히 친자식과 의붓자식의 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오래된 친구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진석이?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박진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성이, 내 아내 말이야. 뒷조사 좀 해줄 수 있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너, 무슨 일 있어? 일단 조사부터 해줘. 상세하게.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시도 좀 해줘.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전부 다. 알았어. 근데 진서가 확실히 뭔가 있는 거야? 모르겠어.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날 저녁, 박진석의 저택.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고성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영나가 미술관에서 전시회 준비한대요. 우리 가볼까요?
박진석은 대답 없이 밥만 먹었어요. 여보, 고성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관찰하는 듯한,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고성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박진석이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젓가락을 쥔 손이요.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수빈이 그년이 뭔가 말했나? 일주일 후 박진석의 회장실.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피조사자 고성희. 주요 발견사항 숨겨진 딸 지은호 25 존재 확인.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지은호는 25년 전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고성희에 의해 유기됨. 현재 우진의 간 기증자로 확인됨.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진이가 간 이식을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원재단 후원금 횡령 정황 포착. 약 300억 원 규모로 추정. 해외 비밀 계좌 3개 확인. 서류 뭉치가 박진석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로,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박진석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6년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26년 동안 나는 대체 뭘 본 거야?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딸을 버렸어? 쌍둥이를? 그것도 나 몰래? 다시 책상을 쳤습니다. 쾅! 우진이 수술도 숨기고 돈까지 빼돌렸어?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이마를 유리에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이게 진짜 고성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숨을 고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거짓말쟁이. 26년짜리 거짓말쟁이. 박진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마음은 노을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속지 않아. 박진석이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이혼 소송 준비해주게.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함께. 횡령과 사기,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유기죄까지. 알겠습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하루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내가 26년 동안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진석은 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은호가 일하는 곳 앞에서 기다렸어요. 은호가 나오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은호가 놀라서 멈춰 섰어요. 은호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은호 씨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것도, 우진이 수술 받았다는 것도. 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조사했습니다. 박진석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박진석이 강하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맞아. 26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 씨,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도 내 딸이에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박진석이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고성희의 드레스룸으로 직행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고성희가 뒤따라 들어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금고였어요. 이거 페이크지?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이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별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금고 안쪽 구석을 더듬었어요. 작은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옆벽이 열렸어요.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금고가 있었어요. 이럴 수가. 고성희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이 진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괴가 가득했어요. 현금 다발, 통장, 그리고 여러 서류들. 지은호 관리 일지라고 적힌 파일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그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지은호 접근 방법. 1차 우연한 만남 위장. 2차 우진 건강 상태 공개. 3차 간 기증 유도. 입마금 자금 10억 원. 박진석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고성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들어줘. 나한테는 이유가 있었어. 이유? 박진석이 비웃었어요. 딸을 버리고 다른 딸을 이용하고 돈을 빼돌린 게 이유가 있어? 우진이를 지키려고. 고성희가 울먹였습니다. 닥쳐.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26년이야. 26년 동안 날 속였잖아.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경찰 데려가세요. 고성희가 박진석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박진석이 고성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뒤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택 앞마당.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억울해요. 이건 누명이에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돌아봤어요. 여보,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26년의 결혼 생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어요. 박진석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이 더 차가웠으니까요. 우진의 집. 우진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슈홀즈 회장 부인 고성애 씨, 재단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리모컨이 우진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알고 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 집으로 와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박진석의 서재. 우진이 들어왔어요. 박진석이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우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박진석이 서류 뭉치를 우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우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내 엄마가 한 일들이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한편 구치소. 고성이가 철창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고성희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아니, 진석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26년 동안 충분히 줬어.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이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진석 씨.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의 서재. 박진석, 성재, 우진, 영나, 그리고 은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다. 모두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은호. 박진석이 은호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너도 우리 가족이다. 영나가 환하게 웃으며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진짜 좋아요. 우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오빠가 될게. 성재가 은호에게 다가갔어요. 환영해, 은호야.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살 거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이.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고성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은호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영나가 계속 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봐. 맛있어. 우진이 은호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많이 먹어. 성재도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 영나가 은호를 잡아 끌었어요. 언니, 내 방 구경 올래? 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성재가 박진석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제 선택을 믿어주셔서요. 수빈이를 받아주셔서요. 박진석이 성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가 좋으면 된 거야. 그 아이 괜찮더라. 솔직하고.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박진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다음에 데리고 와. 밥 같이 먹자.
네, 아버지. 한편 수빈의 방. 수빈이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어요. 오빠. 수빈아, 뭐해? 영상 편집 중이야. 이번 영상 대박 날 것 같아. 그래. 우리 집도 오늘 대박이었어. 성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빈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수빈아. 응? 다음 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아버지가 초대하셨어. 수빈의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진짜?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이미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았는걸. 성재가 웃었습니다. 수빈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열심히 준비할게. 다음 날 아침 구치소. 고성이가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 부, 명예, 가족. 전부 잃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고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우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호를 버린 것도 돈을 모은 것도 전부 우진이를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철창 밖은 조용했어요. 고성이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한편 슈울츠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의 전 이사는 횡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원재단 이사직에서도 해임됐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슈울츠 그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석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직접 경영하겠습니다. 성재와 우진 모두 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석의 회장실.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게.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엄마, 면회 가려고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석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겠지. 가봐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진이 꾸벅 인사하고 나갔어요. 박진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이, 너는 우진이한테도 거짓말했구나.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며칠 후 주말. 박진석의 저택에 수빈이 처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수빈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영나가 수빈을 맞이했어요. 언니, 어서 와요. 영나가 수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오빠 맨날 언니 얘기만 해요. 영나야. 성재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수빈이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박진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빈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 왔나? 박진석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앉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식탁에 박진석, 성재, 우진, 영나, 은호, 그리고 수빈이 둘러앉았습니다. 영나가 수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이거 먹어봐요. 우리 집 요리사님이 정말 잘하시거든요. 수빈이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박진석이 수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유튜브는 잘 되고 있나? 네,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수빈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흥미로운 듯 물었어요. 어떤 내용인데? 수빈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수빈의 말을 경청했어요. 성재가 옆에서 수빈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진도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진석이 수빈에게 물었어요. 수빈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계속 콘텐츠 제작하면서 더 좋은 영상 만들고 싶어요. 수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성재를 슬쩍 바라봤어요. 성재 오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박진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성재도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수빈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수빈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현관에서 성재가 수빈을 배웅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수빈아. 내가 뭘. 아버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수빈이 웃었습니다.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나 진짜 행복해. 나도. 수빈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오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요. 한 달 후 법정. 고성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진석, 우진, 그리고 은호가 앉아 있었어요. 고성희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는 백발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는 재단 후원금 횡령, 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고성희가 고개를 들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26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 이제 남은 건 15년의 수감 생활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진석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진석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무리 오래 숨겨도요. 진실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우진과 은호가 뒤따라왔어요. 차에 탑승했습니다.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의 방. 수빈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어요. 수빈아, 오늘 재판 끝났어. 어떻게 됐어?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 징역 15년이래. 성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응, 괜찮아. 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오빠.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수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성재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한 달 후 슈울츠 본사.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성재를 해외 마케팅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성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재가 박진석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성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줘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성재와 수빈이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빈아, 오늘 본부장으로 임명됐어. 진짜? 축하해, 오빠.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재가 수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거든. 무슨 소리야? 오빠가 열심히 한 거지. 수빈이 웃었습니다. 성재가 수빈을 바라봤어요. 수빈아, 나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성재가 수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프러포즈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지, 바보야.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후, 박진석의 서재.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박진석, 성재, 우진, 영나, 은호. 그리고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 된 수빈까지. 박진석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고성의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고 우리 가족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야.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나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우진이 은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우리 원래 가족이었잖아.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 환하게 웃었어요. 박진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실로 시작하는 가족. 더 이상 거짓말도 비밀도 없는 가족.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끝나고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